분별력으로 승리하기라는 말씀 주제 제목으로 교과서 분석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미래세대 연구소는 아이가 나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고 반대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독을 먹이고 있는 교육계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리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초중고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다음에 교과서 개선을 위해서 민원을 넣거나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교육계의 이제 현재 상황은 교과서 출판계가 이제 시장화가 된 건데요. 이건 너무 오래전부터 시장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검정 교과서가 이제 많이 허락이 되면서 애초에 국가에서도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검정 교과서로 오픈을 할 경우에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같은 커리큘럼이지만 각자의 출판사에 맞게 다양한 소재를 넣거나 사례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출판사가 34개, 이번 2022 개정 기준으로는 출판된 도서가 한 5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거. 근데 단점은 그 안에서 반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올 경우 누가 그걸 감당하고 누가 그걸 모니터링 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 기독교인들 등의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시장이 돼버리니까 출판계에 가서 저희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출판계 분들 지금 이걸 옹호하고 있는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교육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과서 내에 이런 사례 넣으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출판사에서는 그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5년 이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초, 중, 고 1학년에 도입이 되었고 동시에 이제 출판은 다 됐기 때문에 돈을 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되면서 2022 개정이 지금까지 출판된 것들을 다 구매를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224권 정도 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다 흡수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오늘 강의에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학생과 시작. 학생과 부모가 교과서 속 분별력으로 승리하기입니다. 누가요? 학생과 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주관을 가지자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약간 반항적인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걸 공부하면 나에게 어떤 세계관이 장착될까? 내가 이걸 배우는 의도가 뭘까? 그냥 왜? 여기서 가르쳐 줬을 때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대명사가 될 정도로 뭐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되게 모범적인 도서를 교과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는 것은 반성경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학 문제 보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매직박스 문제인데 36을 넣든 78을 넣든 나는 더하기 4를 하겠다. 이것처럼 내가 교과서를 보든 도서를 보든 심지어 보도자료를 보든 학교에서 내려오는 공고문을 보든 나는 분별력을 갖고 보겠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은혜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할 수 있겠다. 나 왠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힘이 드는 것도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소 이제 학술적인 강의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하면 되겠다. 내 삶에선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분별력으로 승리하기의 주제는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 나중에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좀 싫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너무 방대하게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안에는 뭐 창조론, 진화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포함하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뺐고요. 2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양성 다문화 교육이 지금 엄청 많이 도입됐어요. 근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교육계 현장의 팩트가요. 실제 다문화 아이들의 비율이 정말 늘었어요.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7%를 증가했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이제 국내 출생에서 온 다문화 인구는 2배.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돼서 친구들도 1.9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교육계 현장 아이들만 해도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 30% 이상이래요. 그리고 전국에 350곳이 되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9명이 이상인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는 다문화가 주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교사분들의 고충 경우에는 여기가 국제학교인지 대한민국 학교인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뭐 고려인들을 대할 수 있는 언어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어를 뿐만 한 게 아니라 제2 외국어도 알아야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문제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다문화 관련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환대해주다, 수용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맞다, 그치.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이제 고등학교에 나온 거 보면 난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건 편견이다 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편견인가요? 어려우시죠? 답을 바로 못 하시겠죠? 이거는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상관관계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난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늘어난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원인이 난민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런데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뉴스들이 여러 가지만 보셔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문화가 아직 이제 체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범죄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공교육은 어떤 걸 가르쳐야지 옳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이 나라 와서 이 나라 국민으로 살 거니?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넌 모르겠지. 대한민국에선 이런 가치가 엄청 중요해. 대한민국은 이런 핍박을 받았었어. 넌 이걸 꼭 배워야 돼. 이걸 모르고 나서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어 라고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예요. 특히 다음 세대는 그 양상이 너무 심각하죠.
심각하다는 건 조금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문화를 가진 자들이 우리와 어디가 다른지를 알려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사회의 그 분열과 해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첩자들 있을 수 있죠.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현실을 알려줘야죠.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난민으로 위장에 들어오는 위장 난민들에 대한 경각심,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지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다문화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합법적인 난민 수용 자체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생명윤리 교육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태아 생명 관련된 교육이 없습니다. 태아에 대한 과정은 보건교과서에서 임신의 과정에서 태아에 대한 걸 배워요. 임신 1주차, 2주차, 3주차 때 태아가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자랐어요 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디서 가만히 있다가 신생아로 뿅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죠. 임신이라는 기적을 겪고 그 안에서 태중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자라서 태 중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발해서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놀랐던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여기는 일상 속의 시간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학습 주제가 내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교과서가 이제 사례를, 아이들의 연표, 삶의 가족의 연표, 이런 것들을 배워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배울 수 있는 예시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내가 있어서 가족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나서 가족이 시작됐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두 다른 가정이 만나서 내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태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과정 안에서 그 시기를 거쳐서 연속성 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더 배워야 시간의 흐름을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같이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윤리교육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부분인데요. 죽음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 죽음관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지금 아이들은 동서양에 대한 죽음관을 다 배워요. 먼저 동양에 대한 사상들, 그 다음에 서양에 대한 죽음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나, 여기서 종교가 왜 튀어나오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죠. 서양 세계는 종교로 시작됐어요. 종교가 없었던 시기가 정말 최근 근대화가 됐을 때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장악한 것이지, 오래된 역사는 신본주의였고 거기서 대부분의 사상의 기본은 기독교였습니다. 크리스트교였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입각한 얘기를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도덕과 이제 보건 부분에 가면 아예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품위 있는 죽음. 뭘 배울 것 같으세요? 품위 있는 죽음. 이렇게 중립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그냥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내가 준비를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죽을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걸 준비하는 것. 이게 품위 있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과서에는 이렇게 최근에 법률이 개정돼서 우리가 연명제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률이 제도되었다, 이렇게 법률적인 것들을 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내가 추하게 죽는 건 품위
있게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지막은 출생은 내가 결정을 못했지만 출생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출생은 내가 선택한 적 없지만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윤리과에서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아예 주제로 배웁니다. 이 윤리 논쟁거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실제 이제 윤리화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에서 실제 문제로 나오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 진영에서는 그럼 뭐 안락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냐,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내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르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거죠.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가르치나요? 적어도 안락사에 대해서 크리스천 입장은 어떠한지 가르치나요? 아이들이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나요? 그런 시간 없이 아이들이 여기서 가서 세상의 관점으로 안락사를 먼저 배우게 되면 어떤 결론을 갖고 올까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곳 중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으로 종교 관련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요 문장 하나가 있는 출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언급 없이 이제 품위 있는 죽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요 주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 공통점은 통일교육과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부재가 있어요. 무엇이냐? 통일교육은 안보관이 부재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국제정제 사회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죠. 학교에서 안 배우면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이걸 안 배운 아이들이 평화통일과 그냥 전쟁은 정말 나쁜 거야, 전쟁하면 안 돼, 평화롭게 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뉴스를 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분쟁을 조장하려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망할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이야, 싸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민국이 경제체제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정세에서 보시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다른 경제체제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원하는 걸 사고 돈으로 원하는 걸 팔고 하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소비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체제를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그럼 고등학교 되기 전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제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 요 정도 수준까지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걸 채택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같이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주요한 이제 카테고리인데요. 성교육과 이제 인권교육을 다룰 겁니다.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어요. 학생 수준에 가르치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일어나셔서 민원 넣고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 2022 개정 올해 들어서 이제 출판된 걸 모니터링 해봤을 때 많은 것들이 많이 빼졌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직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먼저 세부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조금 어린 친구도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얘기하는 건 지금 많이 제가 낮춘 겁니다. 수위를 많이 낮춘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건교과서 그 다음에 성교육 교과서를 볼 때면 정말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희 미래세대 연구소에 오시면 언제든 교과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정말 육두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일단 수위가 높은 건 제가 뺐고요. 이 부분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꼭 배웁니다. 이건 아이들의 학생의 권리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요,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일단 이 개념 자체는 내가 그 권리가 가진다. 성적인 쾌락을 누릴 권리가 가진다. 그리고 일단 적극적, 소극적을 설명해 드릴게요. 소극적인 건 아이들이 만약에 성폭행의 위험을 당했을 때, 성추행의 위협을 당했을 때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소극적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지금 성행위 안 하고 싶어요. 나 지금 접촉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적극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내가 지금 쾌락 누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성적인 쾌락 누리고 싶어요. 나에게 그 권리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중고 대상으로 어디까지 가르쳐야지 상식적인가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까지만 가르쳐야지 당연히 맞죠. 왜냐? 권리에 잇따르는 책임을 우리 아이들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성적인 쾌락의 책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생명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누렸을 때는 생명이 잉태돼요. 이건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잉태해서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책임 있습니까?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럼 가르치면 안 되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적극적인 수준까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2년도 개정안이 공개됐을 때 수준을 이제 열심히 싸워서 결론이 낸 게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극적인 수준까지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되게 하라라는 권고안까지 저희가 이제 얻어냈어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과서를 실제 교육으로 사용해서 하는 경우보단 외부 강사나 외부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기 그림이 아이들 같이 이제 욕구가 충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세한 생식기 그림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거를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3개의 출판사는 그림이 삭제됐어요. 그 외에 아직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성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지난번엔 이 정도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위행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지난 1호 개정을 분석했을 때 뜨악했던 것이 자위행위는 건강한 행위다. 손만 깨끗하게 닦으면 괜찮다. 성기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만 해라.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2에서는 중고등 기술 과정에서는 전부 삭제됐고요. 중학보건에서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욕구는 자위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생식기에서 상처를 내는 그 정도 기구나 이물질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니버셜 디자인은요, 곳곳에 생각하기 이런 코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속 장벽 허물기, 이 베리어 프리인 건데요. 이게 여기는 지금은 장애인 분들이 돌아다니실 때 땅에 문지방이나 이런 턱이 있으면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턱이 없는 공간을 만들자. 그게 장벽 허물기라고만 지금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사례 캐나다에서는요, 이 Barrier Free라는 권고안이 지금 시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베리어 프리에 의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공간을 디자인해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시의원이 젠더 뉴트럴 워시룸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이것은 continuation, 이 베리어 프리의 연장선이다. 젠더 뉴트럴 워시룸이 성별 간의 장벽을 허물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화장실도 그 권고안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 아이들도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권 교육입니다.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장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가 적극적, 소극적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인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인권과 보편적인 인권이 있어요. 보편적인 인권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정말 인간이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해요. 먹어야 될 권리, 주거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 말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인 인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권리에 상대성이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자녀의 자녀권이 있으면 이와 상충되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부모권이에요. 부모권. 자녀가 부모님한테 제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만 권리 있니? 라면서 부모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권리 있다. 부모의 권리. 교사분들 교권과 침해되는 건 학생들의 학생 인권이죠. 이건 상충되는 거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특정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권리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상대적 인권에 대한 그리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강조 교육보다는 너희들 더 많이 권리를 행사해 권리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왼쪽 위에 보시면 사전에 동의 없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채플 같은 거. 그거를 만약에 사전 동의 없이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인권 침해일까요? 침해가 아닐까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은 인권 침해 사례예요. 그래서 어떤 인권이 침해됐을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생에게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종교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 스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스쿨 자체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한 교육 체계인데 거기서 이걸 배워버린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인권들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베지테리언한테 식사를 고기 있는 육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수의 베지터리언을 위해서 우리 학교 전체가 예산을 써서 그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걸 못하는 것이 인권 침해일까요? 같이 보셔야 되죠. 자, 이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고등학교 국어과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과에서는 아예 차별적인 어휘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차별적인 어휘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쓰이는 예시가 무엇이냐? 바로 효자상품, 미수가. 효자상품과 미수가가 차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왼쪽에 날개에 보면 효자상품이란 단어는 아들만 효도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언어 사용할 때 있어서 그런 의도로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남녀의 의미가 내포된 어휘를 이런 성차별 인식이 반영된 언어로 매도하면 우리나라의 이미 상당수들을 다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미수가라는 말도 그걸 쓰는 사람들이 비하의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차별적인 어휘라고 규정하면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리니, 초딩 이것도 차별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거의 아이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과에서는 이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논증에 대해서 배우는 주제예요. 무슨 글을 배우냐면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그래서 이 글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동물에겐 권리가 있다라는 글의 교수님의 글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동물에겐 권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은 없습니다. 다행히 논증이기 때문에 후반에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너의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딜 봐도 동물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 없고 이 앞에 내용에 보시면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이거는 이제 정교조에서 만든 교육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무지개 배움 꾸러기라고 해서 차별 없는 것들, 차별 없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교재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실제 인권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말 애통한 것은 우리 가장 지척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뺐지만 북한에 있는 인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의 당위적인 측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라는 걸 배우지 않아요.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배웁니다. 지금 우리 지척에만 해도 진짜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배워도 우리 아이들 초중고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배우지 않고 이 수준의 인권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국어과에서, 보건과에서, 기술과정에서, 사회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들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배우면서 느꼈던, 공부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는 정말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감한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걸 용감하다라고 불러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더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라 함은 교과서가 얼마나 반성경적이다 라는 거 말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먼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인권 감수성 교육의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 보면 늙어도라고 하면 괜히 뭐 청장년이 됐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when they are old라고 됐어요. old, 그냥 나이 드는 거. 나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늙었을 때 그 길을 떠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아이 교과서 보기.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 주변에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미래세대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이제 교과서 보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볼 때 시작이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지금 그거 문제라던데? 너 그거 문제인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오늘 학교에서 넌 학교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학교 선생님 어때?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석 내용은 획렬적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문제가 양성될지를 제가 알려드린 거지, 아이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스펙타클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 형성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배우면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돼. 혹시 이런 거 배우면 너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겠죠. 이런 가정교육이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 연구하는 미래세대 연구소는요, 제가 계속 저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분석하고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에 앞서서 우리 교육계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
꼭 생각해 주세요. 지금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제도들, 새로운 정부 바뀔 때마다 공무원분들 바쁘시잖아요. 그것처럼 교사분들도 정말 힘드세요. 작년에 자살하신 교사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 몇 명 됐다고 제가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사명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무조건 싸워라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다음 세대 좀 잘 살려보자. 너도 선생님 교사분들도 아이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접근법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다음 세대의 유해한 내용이 모두 문제로 제기되고 미래 세대가 배우기에 유익한 교과서로 바르게 고쳐지게 하옵소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숨어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모두 드러나 배제되고 미래 세대를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들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 현장과 미래 세대가 마주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학부모, 교사, 학생이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이제는 자녀의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열로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미래세대 연구소가 2025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과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사람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앞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육에 무지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두었고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중고 교과서에서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 성경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교육의 모든 악한 부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제거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안에서 압약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위중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갈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전략과 지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해야 나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세대 연구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